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금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대단한 시장이다라는 말밖에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양전을 해내는군요. 코스피가 결국에는 양전을 해냅니다, 여러분. 물론 마감까지 지금 10분 정도 남겨두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스피가 0.24% 상승 반전 플러스로 전환해 있는 상황이고요. 7,508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물론 약 한 10분 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7,500 위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지 좀 지켜볼 부분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내내 강했는데 하락 반전하는 구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힘을 내면서 0.68% 상승이고요. 1207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되는 현상이긴 한데요.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더라도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상승하는 종목 개수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이렇다는 건 대형주 위주의 장이 계속해서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까요? 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460원대 지금 위치해 있는데 오늘은 10원 넘게 좀 올라오는 흐름도 포착이 됩니다. 어제 외국인이 엄청 팔았죠. 네, 7조 집계에 따라서는 8조 얘기도 나오던데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대거 매도를 하는데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기관도 매수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은 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말 오늘 장 초반에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쉬어가겠지. 오늘은 그래 쉬어도 좀 이상하지 않은 장이야.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장, 회복해내는 장, 회복력이 있는 장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처장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7,500 넘어서는 우리 시장의 회복력에도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상황인데 두 분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뭐 그렇게 기쁘지 않으신 네 기색도 좀 내비치셨고 그 속내가 뭔지 이제 차분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본부장님. 아, 그렇습니까? 모르셨어요, 설마? 아니, 알았죠. 그렇죠. 아셨죠?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요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주식이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 네네. 용돈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좀 규모가 달라질까요? 그 소비가 아무래도 진작이 되겠죠. 아무래도 유통주가 좀 올라가나요? 그래서 유통주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예, 괜찮은 예, 예. 편이었죠. 그렇죠. 뭐 당연히 네. 기분 좋으면 웰스 이펙트 효과 나니까 5월달 지표가 2월 네. 나오니까 네. 2월까지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오늘 어버이날 혹시 뭐 용돈이나 선물이나 아니면 따뜻한 메시지나 뭘 하셨나요? 어버이날이라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고요. 또 시장이 회복력을 보여주길래 이런 얘기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특히나 네. 반도체가 오전에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사이닉스가 마이너스 2, 3%, 2%까지 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삼성은 3%까지 빠지다가 근데 전부 다 말아 올랐어요. 그러게요. 하이닉스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삼성은 아직 못 돌아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기어오른 거죠. 기어올라. 아니 물론 안 좋게 있었어요. 네. 조선 안 좋았고 맞아요. 방산 안 좋았고 중후장관 빠진 게 있는데 그거 갖고 계신 분은 좀 그렇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뭐 화장품도 좋았고 네. 실적 괜찮은 주식들은 일부 이 실험 말고 현대중공업처럼 그것이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대부분은 실적 영향을 받았어요. APR 같은 것도 그렇고 파마 리소치도 그렇고 그쪽에 실적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역시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그 전력주 그 전력주도 조정 반응하다가 결국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장의 내공이 상당히 쓰졌다. 예. 이게 조정이 오더라도 이게 아주 단기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또 돌아온다. 환율이 다시 올라가지 않나. 근데 전쟁이 결국은 끝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신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을 개인 투자가들이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는 그 정도까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오전에 팔다가 오전에 관망하다가 결국 막판에 이거 종전 내지는 내일 아침에 무슨 얘기 한다면서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거기에 베팅하는 식으로
말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반도체하고 전력 이런 쪽고 조선하고 방사는 거기서 약간 소외되고 하지만 나머지 실적 좋은 주식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컴비네이션은 그럭저럭 어제보다는 올라간 주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 전력 위주로는 이제 빠져도 그냥 바로바로 대기 매수세가 좀 있다. 뭐 그러니까 강한 게 지금 이 기세가 멈추지 않는다. 플러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로봇 관련된 그 얘기잖아요. 주들이 또 이제 달려갔고요. 여기에 힘을 좀 보태줬고 그래서 다른 게 좀 쉬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쉬지 않고 가는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연설을 한다. 이런 일정을 또 내놨는데 혹시나 뭐 종전 얘기 뭐 혹시나입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있을까 뭐 시장에선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한 말씀 김장열 본부장님께 들어봤고 이재규 사장님 시장 네. 어떠셨나요? 네, 이게 네. 참 코스피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장 초반은 아니고 점심 시간대에 좀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반도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좀 쉬나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반 경직을 보이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나 싶었는데 코스닥의 반도체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듯이 네. SK하이닉스가 장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렸죠.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 자체는 저는 조금 부담되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우리가 사실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방은 다시 한번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장중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 같다. 근데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현대차 그룹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로봇주들도 변동성이 컸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로봇주도 괜찮았고 오랜만에 제약바이오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맞아요. 초반엔 제약바이오도 네, 그쵸? 초반에 좀 나와가지고 오늘 그래도 좀 기대가 좋아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장후반부로 가면서 로봇주들은 버텨줬는데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밀린 기업들이 많거든요. 알테오젠이 좀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부분도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좀 부진하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5월 22일 날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4%가 올라왔고 코스닥은 플러스 0.68%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더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투심이 그렇게 좀 작용을 하는데 점심시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양봉이었고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음봉이었거든요. 그래요. 참 그게 사람 네. 기분이 근데 이제 이게 장 네. 후반으로 오면서 코스닥도 다행히 양봉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전히 뭔가 코스닥이 좀 더 좋았네요. 코스닥이 좀 더 좋았는데 여전히 코스피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현대차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현대차 관련돼서 로봇도 있지만 관세 관련된 이슈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일지 혹은 조금 뭐 쎄한 느낌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 주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정은 조정인데 이게 요즘은 진짜 장중 조정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본부장님 아까 우리 진짜 좀 솔직해지면 네네. 그렇죠. 본부장님은 오늘은 좀 쉬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약간 이제 다지고 가고 이런 게 좀 더 좋은 시장이다. 네. 다음 주를 위해서도 뭐 약간 이런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 피곤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업데이트가 많아서 조금 빠지면 다른 말도 하는데 이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하죠? 네. 그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이게 그래갖고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이제 아. 추세가 제가 쉬어갔으면 바란다고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닙니까? 거꾸로 여러분들 우리 잘 안 갈 때 왜 네. 안 가냐고 막 징징거려도 네. 안 갈 때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된 것 같아. 쉬어가면 좋겠다 하더라도 쉴 수 없는 그런 장의 랠리인 것 같아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러니까 시장 아니, 그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요게 쉬어갈 자리였으면 좀 더 단단하게 다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요런 말씀이셨을까 하고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넘어가니까 네. 볼 게 많아서 볼 게 많아서. 볼 게 많아서 우리 본부장님 몸이 피곤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마무리가 되는데 조금만 더 보고 저희 마무리 마감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투톱으로 보자면 하이닉스가 더 강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본부장님? 그리고 뭐 있었나?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이제 롱텀 어그리먼트 맺잖아요. 네. 가격을 맺고 물량. 근데 그게 아니고 걔네들이 야 우리가 장비 살 때 돈 대줄게. 빌려준다고. 아니 무슨 하이닉스 돈이 없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물량 좀 다오. 그러니까 이거는 벤더 파이낸싱이다. 그렇지 벤더 파이낸싱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얘기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커스터머가 있는데 커스터머가 야 우리 물량 확실히 근데 너는 장비 살 때 있잖아 돈 우리가 해가지고 같이 쉬어가자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얘기는 어저께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LTA라는 개념에서는 LTA가 내년도 팔 때 플로우 프라이싱 미니멈 이 가격은 개런티해줘 시장 가격보다 20% 높게 시장이 마이너스 되더라도 그보다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스킴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수금 야 그러면 너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물량 뭐지 1,000억 있으면 300억 미리 내. 만약에 그럼 내년에 가서 안 하면 그 뜯기는 거잖아요. 30% 가격 올려 똑같은 거지. 이런 게 이제 또 하나는 그 벤더 파이낸싱 장비 살 때 장비 하나 살 때 3,000원, 2,000원짜리 하는 거 많잖아요. ASML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살 때 야 넌 우리가 대줄 테니까 우리 거 물량을 따로 실현해줘. 근데 하이닉스가 그렇게 하는 게 또 좋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그만큼 타이트하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오전에 나왔나? 네, 네. 오늘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나왔고 그게 네.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네. 이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SK하이닉스한테 달라고 하는데 SK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우리 물량이 없어 증설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라고 하니까 네. 너네 증설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오. 대신 이제 물량을 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뭐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한테 불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량 자체를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난한 회사도 아니고 이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 부분이네요. 공장 장비 다 깔아줄게. 지금 제 화면 그죠, 그죠. 잡아주시면 공장 장비 다 깔아줄게. 빅테크가 SK 하이닉스의 생산기지 투자 파격 제한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고, 빅테크 용인 제1공장 투자 제한, 뭐 첨단 노광 장비 구매까지 논의를 했다. 메모리가 워낙에 공급난이 심하니까 자금 지원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폭주하고 있다. 근데 돈이 없을 때 네. 옛날에 LG가 어려울 때 LG 네. 디스플레이가 애플이 디스플레이 필요한데 애플이 돈 줄 테니까 장비하고 내가 선수금도 주고 온갖 다 대줄게. 그때 LG 디스플레이가 돈이 없을 때 힘들 때 물량도 딸리고 뭐 그럴 때 낮아졌는데 지금은 물량 딸리는 거는 맞는데 돈 남잖아요. 200점은 230점 돈 나와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차피 반도체가 좋다고 보면 알아서 투자할 것이고 이건 약간 그런 뉴스가 약간 강압은 아니겠죠. 어떻게 약간 갑질처럼.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사만 봤을 때는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오갔다. 얘기는 네. 사실은 업계에서는요. 지난주부터 나온 얘기예요.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오늘 확인됐다. 알겠습니다. 김봄님은 더 사려고 하면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 흔한 얘기 있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온다고. 네. 살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하이닉스 얘기 나왔으니까 SK증권 쪽에서 300만 원 목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시장에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네. 연구원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본부장님이랑 방금 이야기했었던 내용 네. 중에서 그 LTA 요 네. 장기 계약이랑 방금 전에 그 뭐 장비라든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을 잘 또 이제 조합을 하면
더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담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연구원께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TA라는 부분이랑 PER 밸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스토리지 기업들의 PER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10배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뭐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장기 계약을 통한다면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10배, 13배 이렇게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0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이 나왔는데 뭐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SK하이닉스 가만 보시면은 오늘 종가 차트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네. 있거든요. 저기 이제 클로징 벨 라이브라고 써 있는데 오늘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참 이게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9년 동안 맞았던 논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지난 10년 중에서 9년 정도는 저 정도 올라갔을 때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기서 꺾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장중에 조정을 좀 받으면 네. 저는 제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클로징 벨이랑 결정적 한수에서 드렸는데 네. 잘 가격을 주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 개인 코너에서 반도체 비중을 10% 넘게 늘렸어요. 근데 잘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잘했어요. 저도 이제 뭐 네.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도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한 65%, 코스닥이 한 35% 정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반도체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잘 안 준다. 네. 네. 마감가 한번 확인하고 네.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코스피는 보합인데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0.11% 상승으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됩니다. 7,500까지는 찍지 못했는데 7,498선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또 절묘하게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이렇게 시장이 마감을 짓네요. 코스닥은요. 0.7% 상승하면서 1207선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1200선을 뭐 돌파했다. 이게 20몇 년 만이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코스피 오른 거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코스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코스닥이 기대감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조금은 아쉽다. 뭐 이런 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어제 이어서 대거 매도를 하는 흐름인데요. 여기는 지금 6조 가까운 물량 찍히고 있죠. 순매도 흐름 외국인. 그 물량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는데 진짜 개인 매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도 7조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 개인이 받아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입니다. 코스닥 웃겼어요?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흐름이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있네요. 오늘 사실 달러원 환율이 좀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금 좀 고조가 되면서 환율이 좀 올랐었습니다. 1,470원 전후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지수가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을 해도 요즘 시장의 특징은 하락 종목 수가 많기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총이 좀 큰 종목 위주로 아무래도 잘 가고 있다. 이런 방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 보면서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하락 26만 원대 마무리가 되고요. 하이닉스도 1.9% 상승 168만 원대 기록을 합니다. 오늘 현대차 얘기 뭐 이따가도 자세하게 하겠지만 현대차 그룹 이야기를 안 하고는 오늘 시장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 쉬어가다 보다 할 때도 현대차는 유일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고요. 한때는 시총 4위까지 오늘 등극을 하기도 했었는데 5위로 마무리가 되네요. 7%대 상승이고요. 61만 원, 60만 원 넘어서는 흐름 기록을 합니다. 자, 쭉 이렇게 보면 두에빌은 어제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5%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요. 현대중공업 5%대 하락. 오늘 조선 쪽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삼성물산 4%대 상승이고요. 특징적인 종목 기아 또 보겠습니다. 현대차 7% 상승, 기아는 4%대 상승으로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 현대 모비스 단연 특징적이죠. 15% 이상 상승을 해주는 흐름 포착이 됩니다.
자, 와, 여러분 네이버가 올랐어요. 그래요? 네, 네이버 2%? 3.6% 장중에 우와. 5% 넘게 올랐습니다. 미쳤구나. 왜 그래? 그 말이 더 슬프다. 네, 여러분 네이버가 올랐습니다. 3.6% 오르는 그럴 때 네이버.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흐름이고요. 자, LG전자도 3.6% 올랐고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이 좀 약하긴 약했네요. 5%대 하락입니다. 현대 로템 방산 쪽도 오늘 좀 약했죠. 5%대 하락했고요. 또 특징적인 흐름 현대 글로비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 글로비스도 단연 상승 쪽으로 특징적인 흐름 8%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여긴 봐야 되네요. 네, APR 오늘 8%대 상승 실적이 나왔죠. 와, 현대 오토에버 여러분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29% 이상 현대 오토에버 상한가. 이따 현대차 그룹주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에코프로 BM은 0.8%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는 3% 가까운 하락이었네요. 아까 차장님께서 알테오젠 얘기해 주셨는데 알테오젠이요. 오후 1시 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요때 이제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흐름이 알테오젠에 의해서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적 얘기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컨센 대비해서 대폭 좀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절반가량 하회하는 흐름 이렇게 나타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뭐 주역이죠.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롱 티슈진도 11% 상승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ABL 바이오 괜찮았죠? 3%대 상승, 리가켄 바이오도 2%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2%대 상승이었고요. 쭉 보면 특징적인 흐름 역시 로보티즈, 로봇 좋았습니다. 10%대 상승 보였고요. 파도 10%대 상승. 역시 로봇 현대 무벡스도 22% 상승을 보였습니다. 심택 오늘 기판 좋았죠? 8%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휴젤 12% 상승. 이렇게 네 성호전자도 4%대 상승이고요. SPG 로봇 역시 좋았네요. 9%대 상승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는 거 보면 여지없이 로봇 관련된 주들이 대거 많았네요. 이렇게 시장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특징적으로 보신 부분 뭐 있어요? 그 아까 할 얘기는 많은데 네. 궁금하신 게 뭘까 생각했다가 네. 그 코스피하고 하이닉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갈 수 있을까? 왜 팔까? 그거 잠깐 사실 네. 오늘 제 코너가 있는데 네. 거기서 할 얘기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말씀드리면 8,500은 금방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500. 오늘 리포트 나온 게 아니 그렇게 네네, 보지 말고 이렇게 네네네. 봅시다. 일단 그 코스피의 EPS가 네. 4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도 지났잖아요. 그것도 850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배면 8,500이죠. 그렇죠. 10배. 과거 8배에서 12배 사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8배에서 12배 사이인데 우리가 비싸다고 확실히 느껴지는 순간은 그러니까 비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10배가 기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특별히 더 올라가지도 않고 요 유지만 되더라도 10배 정도 가면은 경계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850 곱하기 10배 8,500.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냐? 사람들이 싸다고 느끼는 거. 우리가 기억나요?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PER 8배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높아진 이익 때문에 8배까지 내려가더라도 6,8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8배, 6,800. 이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850 가서 10배 가더라도 눈을 꿈뻑꿈뻑 할 정도로 뭐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럼 다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또 한 번 보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합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지금 컨센서스가 대충 있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한 32만 원, 하이닉스 한 190만 원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한 20%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목표 주가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50만 원 나왔다는데 네. 40만 원도 있고 하는데 한 32만 원까지만 가서 20% 올라가고 근데 하이닉스 190만 원 이거 20%도 아니지 이제는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고 나머지 섹터에서 삼성 하이닉스 말고 10%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지 않아요? 8,500이 나와요.
8,500. 그렇게 해서 계산해요. 그렇게 하면.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머지 거는 그냥 10%밖에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30%씩 올라간다 합시다. 30%씩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한 30만 원 중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니까 한 21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가고 나머지 하면은 이게 9천이 그냥 훌쩍 넘어요. 그리고 PER 그렇게 해서 12배를 때리면 정확히 만이에요. 근데 12배 가면은 부담스럽다고 모든 사람이 예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가 도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에서 콜할 수 있는 건 9천 정도가 지금 맥시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verbally 말로 우리 펀드매니저님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만도 부르고 많이지도 부르겠지만 뭐 12배, 6배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0배는 8,500이고 삼성 하이닉스가 20% 올라가면 지금 평균 목표 주가 정도만 가더라도 다른 것 좀 따라오면은 그 8,000 넘어서 8,500원 8,500원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은 9,000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한 가지 더 복잡한데. 네. 삼성증권에서도 한 8,300 정도가 8,200 정도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대만하고 비교했어. 대만의 ROE랑 대만의 PBR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가 ROE가 엄청 높아져갖고 우리가 최근에 ROE가 15%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만의 ROE하고 갭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걸 반영하면은 그냥 계산해도 8,300 정도 나와. 그러니까 이래서 8,300, 8,500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삼성하이닉스의 어닝 파워가 최근에 2개월까지 갈 것도 없어. 1개월 사이에 봤을 때는 그게 무너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이렇게 높아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다가 내년도 이게 또 30% 올라갈지 20% 올라갈지 그걸 아직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올해 어닝에 대해서는 거의 매크로가 뭐 아주 이상하지 않으나 거의 한 90%는 지금 넘버에서 내려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 못한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있으니 영안에서 쉽지가 않은 거지. 그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이닉스. 좋아요. 네, 하이닉스가 리포트 제가 제 구독자한테 말씀드렸어요. 최근 리포트 기준으로 목표 주가에 얼마? 80에서 85, 80 정도가 노멀하고 82. 그리고 기세가 있으면 85. 이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거기서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더 쫓아갈 수도 있고 거꾸로 많이 번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팔 수도 있고 그게 한번 부딪힐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180만 원 요거는 공식적으로 4월 23일 이후에 나온 리포트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다 계산했어요. 네. 평균 계산하니까 184만 원이더라고. 곱하기 85% 따지면 156만 원. 우리 이재기 차장님 얘기한 150만 원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세가 좋은 걸 아니까 요 정도 내려오면 사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 기세가 너무 좋아서 10%한 165만 원도 잘 안 빠지는 거야. 반면에 삼성은 아직 노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합시다. 삼성전자는 5월 4일인데 5월 4일 이후에 리포트 된 건 제가 다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17,000원이 높아졌더라고. 그 전에 32만 제가 매주 하니까 네. 32만 7천 원에 이건 기사가 약하잖아요. 하이닉스보다 맞죠? 기사가 약한 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멀하게 80%, 85% 하면은 이 정도 가격대면은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외국인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만 원 깨지면 살 사람 많고 이거 150만 원대 되면 살 사람 많다 이거예요. 다 똑같이 생각하면은 여간에서 이게 안 깨진다고. 끝. 그 기세가 약하다는 게 이제 뭐 최근에 흐름을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노조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10배 8,500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연내 9천 전망 나왔어요. 본부장님 보셨어요? 그건 못 봤. NH에서 아 그래? NH에서 연내 9천, 네 코스피 9천 이렇게 비슷한 나왔고, 생각이지 뭐. 그렇죠. 그냥 뭐 한 만 정도 부르면 되지 않나요? 시티에서 8,500 이렇게 불렀습니다. 코스피 목표치가 일단 상향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이제 재미 차장님 네. 출연을 아마 안 하셨을 때 같은데 만을 누군가가 네. 부르면 어떤 증권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다 떨든 말고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부르면 처음 부른 증권사가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그래요? 얘기를 좀 저희 하긴 증권사에서 했었는데. 먼저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나라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우리나라 증권사든 외국 증권사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의 맥시멈치를 고려를 해보면 PER 10배 계산했을 때 딱 10,000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 케이스일 때. 그래서 뭐 지금 뭐 거기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렵고 제 자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거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주요 증시의 PER 비교인데 코스피가 8.3배. 어떻게 보면 일본, 미국, 인도보다 계속 낮은 상태죠. 근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요 ROE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ROE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보면 미국 S&P 500보다도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PBR이 1.9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도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메리트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서 증권주들도 뭐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나왔잖아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항상 지려밟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서 한 9,000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될 때는 5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절대적인 수치가 7,50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2,000에서 3,000 올라갈 때는 50%가 올라가야 되지만 7,500에서 8,500 올라갈 때는 10%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종합주가 지수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 주고 계시는데 수급적으로는요. 지금 블랙록 코리아 그 MSCI 한국 지수 ETF에서 사상 최대,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자금 유출이 있었다가 팔았다라는 거죠. 그 이슈가 어제 이제 있었고 이틀간 6조 정도 산 외국인이 어제 7조 정도 팔았고 오늘도 5조 넘게 팔았단 말이죠. 외국인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래요? 게 엊그제 매수했다가 그들이 어제 팔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유했던 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나온 건 맞는데 단순하게 엊그제 매수했다가 오늘 매도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좀 어쨌든 생각이 되거든요. 외국인의 그런 어떤 수급적인 게 지금 시장 뭐 개인 매수 좋죠. 근데 개인이 이렇게 떠받치는 시장의 어떤 상승세, 그러니까 수급적인 걸 좀 짚어봐야 되나?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게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차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며칠 사이 많이 얘기했던 게 그 외국인 통합 계좌. 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살 수 있다 우리 주식. 그 기대감도 있었는데 연 이틀 이렇게 많이 파니까 좀 그런 수급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서 네. 그런 콜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골만삭스인가 빅테크를 사시고 반도체를 팔고 그 콜이 골만삭스잖아요. 그리고 골만삭스하고 거래하는 헤지펀드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빨리 이익을 딱 챙기고 싶은 사람이 헤지펀드거든요. 걔네들이 2주 동안 가장 최대로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콜을 들어요. 미국 애들은 기관들이. 반도체 너무 많이 갔다. 물론 삼성전자 한입사 비싸긴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죠. 샌디스크는 뭐 몇천 프로 오르고. 그래봤자 마이크론도 7배가 이제 7배, 8배 되나? 8배. 이제 8배 정도 되고 샌디스크도 이제 11배 정도나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는 폭이 났는데 절대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 많이 오르니까 헤지펀드들한테 콜하기 좋은 건 뭐냐면 이거 팔고 왜? 이거는 그 캐펙스 줄이면은 캐펙스 살 돈 없잖아. 캐펙스 줄이게 되면은 반도체 먼저 깨진다. 만약에 캐펙스 줄이게 되면 그 하이퍼스케일러도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걔네는 프리캐시 플로가 잘 들어갈 거니까 뭐 이 콜이 몇 개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지난 2주 동안 얘기했고 여러분 막 알리는 거. 왜 알리냐? 내 말 들어라 이거지. 그런 콜이 들어먹게 왜? 절대 주가 올랐으니까 그거를 락킹해서 내가 돈을 갖고 챙기고 싶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틀면 다시 또 들어와요.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개인들이 좀 똑똑해져서 그거를 좀 맞서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돼. 아까 그래서 작은 무브먼트가 돈이 안 빠져나가고 버티면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해보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돈 무브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헤지펀드 이렇게 팔겠다 그러면은 여기 받쳐줄 수 없으면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사이클 우리가 지금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더 가파라서 9천 정도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8, 9월 달 넘어갈 때는 좀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절대 왜냐 개인들도 그렇게 느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잠깐 우스갯말로 좀 천천히 8천이고 8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부메랑이 늦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갈게 안 가는 게 아니지. 다 똑같이 생각하면은 뭐 8,300 하면 뭐 다음 주도 갈 수도 있어요. 미친 듯이.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뭐 또 7월 달쯤 돼 가지고 실전 나올 때는 야, 이제 다 알아. 8,000에서 9,000 가야 되는데 넘버가 아니면 또 빅텍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또 확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각도하고 싸움이에요. 근데 헤지펀드라든지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 삼성전자 하는 똑같이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여전히 숏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걔네들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최근에 그런 게 어떻게 나왔는데 구글을 안 좋게 한 사람도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마이크론에서 내가 틀렸다고 마이크론 그 주식 틀렸는데 계속 올라가는 나는 계속 숏한다. 장은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 같이 너무 많이 간 건 안 산다는 그런 기관 그 콜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계 계통의 그 헤지 큰 지금은 뭐 개인들이 많이 사지 않잖아요. 개인이 많이 사지 아직은 안 하고 있으니까 기관들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7조 5조 빠지는 거지. 근데 우리의 돈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5조 7조면 큰 건데 엄청난 건데 엄청 크죠. 시장이 2천 초반일 때 하고 지금 3배 정도 가까이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게 계산하면은 한 10조 정도 하루에 빼야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10조 정도 빼면은 우리가 받아내는 게 하루에 못 받아낼걸? 이게 계산하면 130조가 아니고 한 200조 정도 돼갖고 이렇게 해야지 받아내지. 그래서 이게 돈과 돈의 지금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이 저는 됩니다. 이제 뭐 가관이죠. 7조 정도는 그러니까 예전에 7조가 아니고 받아주마. 예전에 예전에 2조 이하 그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1, 2조 매도하면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수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한 6조 정도, 7조 정도 나오면 흔들려야 되는데 지금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오랜만에 고객 예탁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제가 이제 고객 예탁금을 이제 신용 잔고랑 매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 가만 보시면 빨간색이 신용 잔고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이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고객 예탁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수치가 그런 거고 고객 예탁금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받들어 줄 가능성이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맞는데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월 뭐 하순에 만들어지는 ETF 같은 경우는 인버스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버스도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5월 22일인가요? 그 삼전 하이닉스 두 배 두 배. ETF.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제 네. ETF뿐만 아니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엄청 이제 고인물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많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저도 좋은 거 아니에요. 5월 22일 그때 삼성에서 둘 다 들어오나요? 두 배 ETF 네. 맞아요. 네. 22일인가 25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좋은 뉴스가 확 나왔을 때 주가 많이 간 사람은 셀드 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미리 한번 가져봅니다. 그 또 하나 그전 넘어가겠지. 그건 넘어갈 텐데 진짜 9천 근처 가서 만 되면은 또 금투세 얘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미리 한번 가져봅니다. 뭐 가져보는 거 잘못한 거 없죠. 잘 된다고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안 그래도 네 우리 채팅창에도 금투세 얘기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6월달 선거 끝나고 알겠습니다. 그 전엔 얘기 안 나오겠지. 그 일정도 잘 짚어주신 게 되게 절묘하게 5월 21일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그 삼전 하이닉스 두 배 ETF가 22일로 알고 있거든요. 22일을 다 겹치는 거예요. 겹쳤어요. 그러니까 22일이 22일인 거지. 그렇죠. 우리 시각으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로봇 얘기 좀 해볼까요? 로봇이요? 오늘 현대차 로봇 요 얘기 안 하면은 오늘 시장 특징 큰 거 하나 빼먹는 거니까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올라갔습니다.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주가 올라갔고요. 이슈가 워낙에 많았는데 일단 제가 대략적인 이슈 몇 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최종 결정을 6월에 이제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나 있었고요. 며칠 전이었죠. 요거는 된 이슈인데 아틀라스 공개했잖아요. 영상 막 물구나무 서고 뭐
기계체조처럼 이렇게 하는데 정말 보통이 아니다. 이 관절 힘을 쓰는 게 또 세계가 깜짝 놀랐다. 뭐 요런 이슈에다가 삼성까지도 가세를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뭐 협업 얘기도 있었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그 로봇 미래 로봇 추진단의 인력을 확충한다. 그래서 사내 채용 공고를 접수 마감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이제 키우는구나. 뭐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완전히 다 모아진 것 같은데 이런 이슈 플러스 네네. 순환매인가요? 본부장님 현대차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비롯해서 로봇도 막 가고 그럼 뭐 그랬잖아요. 로봇 더 자세히 로봇? 말씀해 주세요. 차장님한테 넘길까요? 간단히 오. 말씀. 로봇이요? 네. 로봇은 저는 뭐 순환매라고 생각하고 순환매. 있습니다. 그래요. 뭐 현대차 그룹이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죠. 현대차 그룹주들 그저 오늘 어떻게 보면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노조 이야기도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전부 다 묻으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현대차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 그룹에서 처음에 지분을 가져왔을 때부터 2026년도에는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권리관계 때문에 상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죠. 그 아랫단에 SK스퀘어도 좋고 삼성물산도 좋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삼성그룹가에서 상속세를 전부 다 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이 없는 분들은 무엇을 볼까? 저는 현대차 그룹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이 로봇 쪽에서 부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늘도 가만 보시면 요즘에 많이 짚어주시는데 하락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수가 올라가거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대형주 장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주 쪽에서 자금이 선순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많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은 현대차 그룹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현대차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따라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이버도 오랜만에 좀 올라왔죠. 네이버 그래서 올라왔어요. 대형주들의 선순환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붙어주고 있고 결국엔 AI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든지 전력기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가속화되면 로봇에 대한 상용화 시점 자체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붙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양산이 여기 지금 제 자료 잠깐 보여주시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이 3개월 내로 임박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2027년도 중순에 대량 양산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 좀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관련되어서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넣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좀 더 주장의 강도가 좀 더 강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바이오도 올라오고 네. 로봇도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쪽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죠. 소외 업종들의 반등이다.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안정적인 선택지가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 근데 기아가 어떻게 보면 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아가 오늘 장후반부에는 현대차에 비해서 좀 덜 올라왔었던 것은 결국엔 뭐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은 현대차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에서 당연히 상승 폭의 차이 있죠. 현대 모비스가 15% 올라줬고, 뭐 우벡스도 올라줬고, 글로비스도 9% 올라줬고, 무엇보다도 현대 오토에버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요런, 그쵸. 네, 맞아요. 요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기여도라든가 뭐 지분 구조라든가 뭐 요런 거에 대한 차이일까요? 일단 현대차가 어느 정도 2, 3%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5%, 7%. 7% 가면 네. 더 탄력 있는 걸 찾다 보면은 당연히
모비스도 있지만은 오토에버가 가장 크죠. 예. 그리고 목표 주가 리포트도 최근에 또 어저께 나왔고. 근데 이슈는 뭐냐면 오늘 상한가 하는 바람에 그 목표 주가들이 무색하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상한가에 떠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40배, 50배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탄력이 좋은 걸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아니라는구나. 올해부터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는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이렇게 보면 엄청 싸고 저렇게 보면은 아직 모르겠고 그래요. 왜냐면 이것도 PER로 봅시다. 맨날 PBR을 봤잖아요. 적자가 아니고 성장이 안 되니까 PER 한 배도 안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13배거든요. PER이. 그럼 꽤 예전에 10배 못했어요. 13배인데 이거를 이제 저기 어떤 사람들은 어디야 테슬라처럼 200배는 아니더라도 한 50배 가느냐 30배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에 있는 BYD 한 50배, 30? 아니 많이 낮았어요. 그게 한 20몇 배. 20배요. 만약에 그래서 현대차가 전기차 많이 파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차의 이 자율주행 그 AI 팩토리 자동차 이 개념이 BYD 넘버 1 전 세계 전기자동차 1위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안 좋지만 그래서 주가 좀 내려갔지만 걔네들의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그 성장성하고 이거를 비등하게 본다면 그러면 PER 20배를 딱 곱하면 그게 정확히 80만 원. 예. 80만 원. 80만 원. 80만 그러면 지금에서 88이 64하면은 제가 항상 봐는 64만 원까지는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계산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그 업사이드가 삼성전자 여기서 업사이드 보는 거, 하이닉스 여기서 업사이드 보는 거 했을 때 더 뛰어난 건 아니고 비등하게 한번 가볼까? 이런 정도. 좋게 다 얘기하면 다 그렇게 20% 올라가면 장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아까 순환매도 말이 맞는 거고. 네. 근데 진짜 이걸 13배, 10배 한 거를 20배 이상 갈 정도로 텐저블한 넘버가 있는 것이냐? 아직은 아닌데 아까 잘 말씀하신 이거 볼게요. 와치 포인트는 일단 진짜 상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아까 보스턴 소프트뱅크가 맞아요.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상장한다면 옵션 때문에. 네. 근데 일단 피규어 AI라고 있잖아요. 피규어 AI. 얘가 받는 밸류가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제 받을 수 있냐. DTL은 넘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 트레이닝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7년까지 이렇게 스프레드해서까지 이번에 한번 확 하고 나면은 셀드 뉴스는 아니더라도 한번 앵커링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저는 못 봤는데 이거 막 이렇게 막 점프하고 뭐하고 네, 했는데 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무게를 많이 견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스펙보다도 높은 무게. 그런 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다. 이게 이런 면에서 좀 굳혀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전고점을 뚫으면은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긴 하죠. 예, 근데 그럴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굳이 따라가면은 현대차가 맞는데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61만 원에서 쫓아가는 거는 저는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현대차라면은 오직 산 게 아니면은 특별히 더 그쪽을 더 페이버할 가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겠죠.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장님의. 로봇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네.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AI 모델이 있고 네.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운용 체제가 있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보자면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이런 운영 체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를 40배, 50배 받기 위해서는 그 AI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현대차가 테슬라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놔야지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피지컬 데이터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무벡스는 대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SPG라든지 변동성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챗 GPT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와 관련돼서 전력기기라든지 같이 묻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는 로봇 쪽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제약바이오와의 약간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을 보자면 로봇주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강함은
제 생각에는 5월 말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속에서 마침 또 좋은 이슈들이 맞물렸고 이게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로봇주, 뭐 현대차 그룹주 이렇게 오늘 힘을 좀 발휘하면서 위로 올라갔다. 근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또 다시 그리고 삼성전자도 낙폭을 좀 만회했고 이러면서 살짝 고점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던 로봇주들도 있기는 있는데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유지가 됐고요. 2028년까지 미국 내에서 3만 대 아틀라스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뭐 이런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까? 뭐 이런 5월까지는 어쨌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어. 주도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네. 다른 쪽을 드린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캐파의 비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로봇도 괜찮다. 로봇을 분석해서 로봇이 괜찮다라는 거지 이것보다 뛰어나다라는 관점은 아니거든요. 주도주는 주도주고.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제 고객분들 중에서 네.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마트 같은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 대한항공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도 섹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뭐 성장성이라든지 글로벌 트렌드에서 부합하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이 기업들만 본다면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장이 조금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들, 각도가 너무 급한 것들. 뭐 예를 들면 폭력적으로 급하게 올랐다고 느껴지는 것들 폭력적. 말고 조금 이렇게 완만한데 살만한 거 없나? 라는 투자자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이제 뭐 이런. 제안 드리면 네. 되게 싫어하세요. 빠르게 올라가는 거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이제 또 막상 싫어하시고. 네, 싫어하시고.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KTNG 이런 거 꾸준한 거 사면 되지. 네. 근데 오늘은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갖고 상품 소개를 해드리고요.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스피커를 가지고 왔어요. 브리츠 웨어러블 스피커인데요. 최초 2만 원대 구성입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네. 요건데 보이세요? 여기 너무 이렇게 미니야, 미니 진짜.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이게 클립형이에요. 이렇게 찝을 수가 있거든요. 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에도 찝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피커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니면서 스피커를 듣는 겁니다. 네. 근데 저 이거 어떤 유튜브 갔을 때 네. 저걸 마이크로 쓴 거 오, 같은데. 그래요? 요건 이제 이게 뭐 마이크, 네네. 핸즈프리. 마이크. 맞아요. 마이크도 돼요.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브리치 웨어러블 스피커인데 최초로 2만 원대 구성 29,800원이고요. 64%나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클립이니까 옷에도 그리고 요즘에 백팩 많이 매시잖아요. 백팩에도 이렇게 찝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능 마이크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 요게 가능합니다. 최대 10시간 재생이 되고요. 블루투스 5.3 핸즈프리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전원 버튼 그리고 이게 똑같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실 테지만 볼륨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클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으로 이렇게 부착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요거 오늘 어버이날인데 2만 원대면 용돈과 함께 요것도 한번 부모님들 선물로도 스피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요것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파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트레킹화를 저희가 좀 자주 보여드리죠. 왜냐하면 걷기에 상당히 좋은 날씨 계절입니다. 오늘 날씨도 진짜 좋더라고요. 네파 이젠버 트레킹화 최초의 4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생활 방수, 발수 처리가 가능하고요. 편안한 착화감 보니스 공법으로 만든 이젠버 보아 트레킹화입니다. 33% 할인된 가격 48,900원에 가지고 왔고요. 굉장히 가볍고 경량 소재로 되어 있어요. 1초 만에 착 신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요즘에 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걸 또 많이 선호하셔서 1초 만에 착 맞춤 피팅 아웃도어 슈즈가 되겠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225부터 280까지 되어 있고요. 남성 것도 있고 여성 것도 있어요. 남성 3종 색은 블랙과 네이비 브라운이에요. 제가 이쪽에 들고 있는 게 블랙이고 요게 네이비네요. 블랙, 네이비, 여기에 브라운도 있습니다. 여성 2종은요. 버건디와 민트색이 있는데 여긴 없는데 민트색도 좀 궁금하긴 한데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민트도 봄에 산뜻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파 이젠벅 트레킹화 최초의 4만 원대 구성 48,900원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저는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자꾸 어버이 선물로도 부모님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연결이 되네요. 효녀, 네. 효녀. 자, 효녀야? 네, 아니에요. 말로만 그래요. 네. 48,900원으로 여러분 용돈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효도 하실 수 있는 효도 선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광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이어가 볼까요? 본부장님, 시장 특징 보신 것도 어떤 거 있으세요? 오늘 아까 누가 내려간 값 보면 SKC가 오늘 급락한 것 같은데요. SKC 유리기판 네, 어저께 뭐 그저께 엄청 올라왔거든요. 상한가도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저께 상한가하고 네. 어저께도 그러고 근데 이게 보니까 기사 요거 나온 거 때문에 영향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얘네가 EB가 있거든. EB 발행한 거. 네. 교환사채. 네. 교환사채가 일부 행사가 되나 봐요. 네. 이게 발행한 것이 작년 2번에 걸쳐서 한 4천억 가까이 발행했잖아요. 근데 그 일부가 교환가 행사 규모가 그거 아마 갑자기 이 시점에 튀어나온 것 같아요. 뭐 뭔가 그런 거지. 근데요 이게 보세요. 욕심이 내서 그런데 욕심이 이게 주가가 12만 4천 원, 16만 천 원 이렇게 상한가 갔잖아요. 네. 5월 6일 날 이렇게 유리기판 인텔하고 뭐 애플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튀는데 뭐 이게 오늘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은 아니 타 방송에서 근데 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그지 깡깨기 같이 무시하냐 이거지. 여기 목표 주가 있잖아요. 답처럼 응? 아니 홀드도 많고 바이 한 사람 14만 원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갔을 때가 이게 많이 16만 올라갔다는 많이 거죠. 올라갔어요. 단기적으로. 15만 원. 18만 원 갈 때 이렇게 이때 산 사람 뭐냐 이거야. 네. 회사도 EB를 언제 하겠어? 높아져서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그지 꽁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없을 때는 이렇게 당하고 나서는 그러고 또 올라갈 때는 자기가 다 잘할 것 같고. 물 부르는 건 많지. 삼성전자 20만 원 할 때 50만 원, 70만 원 부를 수 있어. 근데 무슨 근거 갖고 그런지 와서 같이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정해지면은 그 사람들 면 바뀌지만 어저께 그 인터뷰한 거 이세철 전무하고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9월달, 11월달, 올해 1월달, 2월달 업데이트하는 게 어떻게 되냐 내가 물어봤거든. 자기도 몰라. 계속 업데이트할 수밖에. 그런 운명적인 게 상황이 돼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삼성전자에 있으면 물론 업데이트를 그다 잘 안 해주는 SKC도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해가지고 그냥 딱 했네. 애널리스트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 딱 하면서 홀드네. 예? 4월 말에 이렇게 했는데 경고했는데 신나게 간 거지. 신나게 갈 수 있죠. 예? 이렇게 딱 갈 수 있어. 그 운전 돈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또 토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0% 빠지는 게 시간에 있어서 좀 덜 빠지는데 8% 빠지는 게 뭐 건전한 조정 아닌가?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무시하지 말자. 이게 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근거를 좀 보면서. 아니 걔네들도 이런, 그냥 네. 놀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종목이나 산업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시는 그렇죠. 그것만 하시는데 당연히 잘 알겠죠. 그러니까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레포트를 많이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을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내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전 이제 정보가 많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잘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변동성이 나왔었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레포트가 많이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준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약간 진통제 같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코오롱 티슈준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 그 관절의 구조 자체를 치료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 대한 규모만 하더라도 23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2상이 진행이 됐었고 임상 3상의 결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임상 2상에 대한 결과로 추론을 해봤을 때 3상 결과도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레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레포트를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제약바이오 말씀해 주신 김에 오늘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알테오젠 네. 실적을 못 봐가지고 실적 한번 우리 확인해 네. 볼까요? 네. 실적이 뭐 1분기 영업이익이 393억 원이고 기술 수출 2건이 반영됐다. 뭐 매출은 716억 원이고 동반 감소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5% 감소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감소를 한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락을 좀 했을까요? 그죠, 한시 뭐. 네. 저 지금도 실적 못 보고 음.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뭐 기술 로열티에 대해서 1월 달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죠. 로열티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당시 알테오젠의 주가가 4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40만 원, 39만 원까지 하락을 했고 현재 주가는 34만 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주가의 낙폭 자체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올해에도 바이오젠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8천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저는 오늘 좀 돌아서지 않을까. 아까 전에 코오롱 티슈준도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리가켄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장중에 3, 4% 정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ST팜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저는 그래요. 단기적으로야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아까 전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폭력적으로 올라온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좋죠. 그런 기업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변동성이 커질 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살아있는 종목들,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3개월, 6개월의 기간을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향후 개선될 만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는 네. 관점으로 본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믿을 구석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기업이 작은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말과 2025년도 말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20%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넘어와서 지금 2026년도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2028년도, 2030년도로 진행이 되면서 제품별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20% 정도의 매출이 까인다라는 거죠. 최대 50%까지 매출이 까이는데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R&D를 통해 가지고 그 매출을 메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빅파마들이 가지고 네. 있는 이 현금성 자산들을 네. M&A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물질들을 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많이 사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관심이 아예 네. 없지만 그래도 좀 길게 보신다면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알테오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살아있는 기업들 추세적으로 뭐 ST팜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나온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정도도 그래도 전 견조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다음 주에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한 3개월, 4개월 후를 본다면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알테오젠 실적이 이제 오후 1시에 나왔고 컨센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거의 반토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채팅창에 소낭님이 네, 자세하게 또 감사하게 올려주셨네요.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758억이었는데 393억 원이 나왔으니까 48%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반이 나온 거라서 너무 컨센 대비 하향해서 네 알테오젠은 이렇게 좀 하락이 있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좀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는 바이오도 한 3, 4개월 네, 두고 좀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재규 차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바이오 센티가 언제 좋아질까 그러는데 그게 좀처럼 확 이렇게 단체로 좋아지는 건 없고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오늘 있는 좀 것 좋아질 같아요.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살아나질 못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SC 제형 변경이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뭐 ST팜 같은 경우는 RNA 원료 물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요즘에 뭐 알지노믹스라든지 RNA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네. 뭐 ADC 관련돼서는 리가켄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중항체에 대한 그 모달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진행하고 있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ADC를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제형.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D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SC 제형, 그러니까 202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이치 상큐와 기술 이전을 했었던 물질들을 이용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ADC에 대한 SC 제형 변경이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이 알테오젠 말고 휴먼스 같은 경우도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비슷한 플랫폼을 지금 연구 개발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 관계로 네. 들어온다라면 알테오젠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그 길을 본다면 네. 알테오젠도 한 번 정도는 시대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전 상정 모멘텀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당장에는 수급의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채팅창에서 요 얘기 나와서 심택 얘기가 나와서 본부장님 요거 혹시 네. 짚어주실 수 있어요? 오늘 8%대 네. 심택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네, 최고가. 리포트들이 어저께 어,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어저께 전부 다 음, 그전 리포트보다 한 레벨 완전히 높은 네. 보시면 12만 원, 13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가장 낮은 거고 15만 원까지 나왔네요. 제가 15만 원 요 리포트를 못 봤어요. 다른 거는 요 그전까지 봤는데 요 12만 원까지 못 봐갖고 좀 본 다음에 제 코너에서 조금 더 그때 말씀드릴게요. 오늘 네. 단독 방송 네, 있으신 네, 거죠? 네, 그때 그럼 좀 심택 확인해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쉬는 시간에 확인을 쉬지 않고 또 공부를 하시고 그 시간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도 또 주목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저희 또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 5월 참 이번 주는 거래일도 비교적 짧았는데 그렇죠. 쉬는 날도 있었고 근데 기록적인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7,000피 왔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나 했는데 코스피는 쉬지 않죠. 네, 오늘도 쉬지 않은 코스피 7,498선까지 진짜 7,500 목전까지 왔고 뭐 8,500, 9,000 만피 얘기까지 조심스럽지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입에 만피가 더 붙어요? 만스피가 더 붙어요? 저는 만스피, 만스피? 만피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만피? 잘 모르겠어요. 만스피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얘기는 네, 나오니까 5,000피가 세 글자니까 입에 딱 떨어지는 게 마디가 세 개라 네. 보니까 만스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스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리미리 대비해야죠. 만스피 오는 날을 위해서 용어를 뭘로 할지 어쨌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본부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오늘 내일 아침에 네, 트럼프의 무슨 말이 나오는가가 조금 이슈가 새벽 1시. 네. 네, 그 다음 주에는 아마 그 CPI 넘버인가 네, 그 12일 날 나오는 거 네. 그 정도 말고는 또 막판에 실적 발표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변동성 조그만 주식 막 발표하잖아요. 그거 발표하는 거, 그 CPI 나오는 거. 그다음에 전쟁이죠. 전쟁이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데 내일 무슨 말 하는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보면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도 있네요. 네, 미중 끝에. 정상. 네. 네, 그것도 있네요. 일정이. 자, 시장에 대한 한 말씀 차장님. 네, 그죠. 뭐 14, 15일 날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근데 젠슨원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오늘 많이 나왔어요. 네, 엔비디아 몇몇 애플. 빅테크 기업들 이제 수장들 데리고. 네. 우리나라도 많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빅테크 수장들이 많이 찾아온 것은 어쨌든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 섹터를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미선물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말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트럼프 발언은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도 저는 긍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다. 알겠습니다. 이재길 차장님의 긍정적인 의견. 참고로 엔비디아, 애플, 엑손, 보잉, 퀄컴 경영진이 같이 중국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은 시장에 좀 나오고 있네요. 많이 가죠. 그리고 그 채팅창에는 만스피가 제가 얼핏 이렇게 재보니까 압도적으로 아, 그래요? 좀 원하시는 것 같고 만피도 좋다라는 얘기. 근데 2만 피도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1만 피도 좋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거는 1만 우리 피도 괜찮아요. 네, 일단 우리 이거는 8천도 보고 9천도 보고 차차 좀 의논 여러분 해보기로 해요. 자, 우리 뒤에는요, 장호진 대표님과 또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장열 본부장님, 이재근 PB차장님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하나 안내를 해드리고 저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 가장 시선이 뜨겁게 몰린 곳, 반도체 AI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많은 분들 매일매일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에 답해줄 그녀가 옵니다. 바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웹세미나 열리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지금 시장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웹세미나는 그냥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처럼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 웹세미나는 3프로TV 구독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참여 방법을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요, 3프로TV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 유튜브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에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 프리미엄을 누르시면 저렇게 네, 캐시우드가 아마 맨 앞에 떠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기존 구독자 분들은요. 구매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그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정기 결제,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를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구독하실 분들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이라도 구독하고 싶으신 분 선택하시고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웹 서비스까지 이제 무료로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참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내해드리면요. 5월 21일 저녁 8시입니다. 1%의 가르침, 투자를 확신으로 바꿔드릴 그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도 인사이트 장호진 대표와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